자,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예상 문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몇 회다? 그렇지, 벌써 5회가 됐군요. 실전 모의고사 5회예요. 자, 이제 빨강은 끝나고,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이에요.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집 다 알죠? 유명한 문제집이죠? 개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교사형에 실려있는 예상 문제들이에요.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문제를 보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요게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 문제를 받아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고 풀어보던가 아니면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직접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항상 직접 풀어야지 자기 실력이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볼까요? 옳은 거 찾으래. 8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8은 2를 3번 곱한 거고요. 4제곱은 4를 2번 곱한 거죠. 4 2번 곱해서 16이야. 16하고 8이 같진 않겠죠?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4를 3번 곱하면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거죠. 4를 3번 곱하면 4의 세제곱 이렇게 쓴다. 그래서 a의 n제곱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지. a를 n개 곱한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지수라 그러고 요 밑에 있어서 미수라 그러죠? 미수라 그런다. 알겠죠? 자, a 3개 더하면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면 3 곱하기 a 이렇게 쓰는 거고요. 3 2개 곱해서 3제곱. 얘는 똑바로 썼네. 5 3개 곱해서 5 세제곱. 4번이 맞는 거군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5를 4개 곱했죠. 5를 4개 곱했으니까 5의 4제곱 분모. 분자는 2를 4개 곱했으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5분의 1을 4개 곱했다 해서 괄호치고 써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5분의 2 4제곱은 안 돼요. 이렇게 쓰면 2만 4제곱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가 4제곱 따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쓸 때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거듭제곱 쓰는 방법이야. 2번 옳은 거 찾으래. 소수는 약수가 두 개다. 맞는 거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 그러죠.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다. 맞죠? 약수 중에 1은 꼭 들어가죠. 자연수 중에 약수가 1개인 수는 약수가 1개 있는 수 있죠? 뭐 있어요? 1이 있죠. 1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 뭐뭐 있을까? 15 이하 2, 3, 5, 7, 9는 아니지. 11, 13 이렇게 15 이하면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네. 이죠? 리을도 맞다.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한다. 공약수가 없진 않죠. 이죠? 공약수가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인데 공약수가 없을 리가 있나? 이죠? 1 말고 공약수가 없는 거를 서로서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죠? 기억, 니은, 리을. 1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자, 3번이에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A의 m제곱, B의 n제곱, 뭐 이렇게 있으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지수에다 하나 더하고 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해서 곱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하고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해주는 거다. 알겠죠? 자, 소인수분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2에다 하나 더하고 여기 1이 있는 거죠. 1에다 하나 더하고 3 곱하기 2 해서 6개다. 32는 뭐죠? 이 5번 곱하는 거죠. 이런 숫자들은 잘 기억해 두고요. 이 5번 곱해서 지수가 5니까 하나 더해서 6 곱할 거 없으니까 그냥 6이 되는 거예요. 얘도 지수가 5니까 얘도 하나 더해서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50은 소인수분해 해볼까? 5, 25,
5, 5, 25. 그래서 2 곱하기 5 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5 제곱이면 지수 여기가 1이 있는 거니까, 이죠? 2 곱하기 지수 하나 더해서 3. 6개다. 이죠? 72는, 그렇지. 72 소인수분해 하고요. 2, 36, 2, 18, 이죠? 2, 9, 3, 3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2 세제곱 곱하기 3제곱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렇지 지수에다 하나 더해서 4 지수에다 하나 더해서 3 곱해서 12개 엄청 많군요. 72 약수는 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다 6개인데 이죠? 5번만 12개다. 그래서 5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죠?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다. 자, 세수가 소인수분해 된 상태로 나와 있죠?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니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쓰는 거예요. 볼까요? 2제곱, 2제곱, 2.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는 그렇지 2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따지면 얘가 공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거 쓰는 게 그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써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이 하나. 그리고 3 세제곱, 3제곱, 3. 얘도 작은 거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2 곱하기 3. 요게 최대 공약수다. 여긴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 없으면 다른 데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알겠죠?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똑같이 들어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쪽에라도 들어있으면 다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한쪽에라도 들어있으면 다 써주는 거니까 똑같은 것 중에서도 지수가 큰 걸로 써줘야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지수가 큰 걸로 써주면 돼요. 지수가 큰 거. 2제곱, 2제곱, 2니까 2제곱 써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이니까 큰 거 3의 세제곱 써주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한쪽이라도 들어있으면 다 써주는 거예요. 5도 써줘야 되고요. 7제곱도 한 군데만 들어있지만 써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7제곱까지 이렇게 다 써줘야 된다. 알겠죠?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최소 공배수는 그렇지 2제곱, 3의 세제곱, 5 곱하기 7제곱까지. 알겠죠? 이렇게 써서 2번이 답이다. 알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소 공배수는 한쪽에라도 들어있으면 다 써주는 거다. 이렇게. 자, 가로가 90, 세로가 54 직사각형이 있고요.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고 싶대. 타일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 90, 54 이렇게 벽면에 있고요. 벽면이죠. 벽면이 있어요. 자,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54예요. 여기다가 타일을 붙이는데 정사각형 타일이에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타일을 붙인단 말이죠. 자, 가로 세로가 똑같은 타일을 붙이면 딱 맞게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딱 맞게 붙이려면 요 x가 이죠? 해서 9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가 90의 약수가 돼야 되고 요쪽에 들어가는 요 x는 54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하고 54의 공통인 약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90하고 54의 공통인 약수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죠? 둘 다 2로 되죠? 45고요. 27이고요. 둘 다 3으로 되나요? 있죠? 3, 1은 3, 3, 5, 15, 3, 9, 27. 3으로 또 되네. 있죠? 3, 5, 15, 3, 3은 9. 끝이군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9, 2, 18, 18이군요. 알겠죠? 자, 18이면 어떻게 된다? 18로 나누면 54는 18로 나누면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타일이 3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x 3개.
90은 18로 나누면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5개 들어가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에는 3개. 그래서 몇 개 전체? 그렇지. 3, 5, 15, 15개가 필요한 거죠. 타일 15개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될 수 있으면 큰 타일을 붙이고 싶은 거야. 타일을 몇 장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알겠죠? 그렇게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몇 장이 들어가는지까지 알겠죠?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6번이에요. 어떤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5. 나눠 떨어지는 수는? 그렇지, 나눠 떨어지는 배수인데 배수보다 5가 더 큰 거야,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배수에다가 5를 더해주면 돼, 알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얘로 나눠도 나머지가 5 크니까 10의 배수에다 5 더해줘야 되고 11의 배수에다 5 더해주고 12의 배수에다 5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배수에다가 5를 더해주면, 그죠? 나누고 5가 남는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배수 구해서 5 더해주는데 가장 작은 거니까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겠다. 알겠죠? 10, 11, 12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할 때는 2개만 돼도 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2로 나눠지니까 5 되고 안 되는 건 그냥 내려 쓰는 거죠. 2, 6, 12 요렇게. 알겠죠? 자, 곱하면 2, 5, 10. 10하고 6 곱하면 이죠? 60. 60에다가 11 곱해주면 되겠죠? 11 곱해서 660 요렇게. 이죠? 660에다가 5 더해줘. 665가 우리가 찾는 답인데 4자리 자연수군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는 거니까 660에다가 그냥 2 곱해주면 되겠다. 알죠? 2 곱해서 1320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거기다가 5 더해서 1325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찾으면 돼? 나눠봐도 돼, 이죠? 얘 11로 한번 나눠보란 말이야. 11로 나눠서 나머지가 5가 남는지. 알겠죠? 얘는 1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객관식의 허점이에요. 직접 나눠서. 나눗셈 다 할 수 있잖아. 나눠서 5가 남는 거를 직접 찾아도 되겠다. 알겠죠?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7번이에요. 옳은 거 찾으래. 자연수는 그렇지, 양의 정수라 그러는 거죠. 자연수는 다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예요. 자연수는 정수다. 정수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또 뭐 있다? 그렇지, 0도 있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0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5 얼마지?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0 사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2개밖에 없군요. 그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유리수 0이다. 4번이 맞는 거군요. 그래서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원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니까 0이야. 제일 작은 값이죠. 절대값이 제일 작은 값.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은 거죠. 음수는 얘 절대값 하면 2고 얘 절대값 하면 3이고 절대값이 작은 수가 오른쪽에 있는 게 큰 수죠.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가 큰 게 아니라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까지 꼭 기억해 둬야 돼. 8번 수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 교과서보다 잘 있죠?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생각해 주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뭐죠? 딸랑 하나 나와 있잖아. 이제 딸랑 하나 나와 있는 거 뭐야? 답이겠지, 답. 이만큼 걷어. 플러스 2야. 얘가 답이네. 이죠? 4번이 답이에요. 끝이야, 이제.
위에 것까지 확인해 볼까? 위에는 어떻게 했어? 그렇지. 출발은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3에다가 오른쪽으로 5칸 갔어? 더하기 한 거겠지?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고 왼쪽으로 가면 빼는 거 같잖아. 이죠? 마이너스 3하고 오른쪽으로 5칸 가서 플러스 5하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 밑에 있는 게 답이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렇지. 원점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9번 볼까요? 자, 9번이에요. 큰 수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는 수죠. 큰 수는 더해주면 되고요. 작은 수는 왼쪽으로 가는 거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산해 줄까요? 마이너스 3에서 더해주면 돼. 3분의 5 더해주고요. 동분하면 얘가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작은 수는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1 빼주고요. 얘가 통분하면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두 개를 곱하래. 곱하면 음수 곱하면 뭐 돼? 플러스 되고 약분하면 2 되고 그래서 3분의 27의 14 2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큰 수 찾으래. 큰 수. 자, 그런데 문자로 나와서 어렵지? 문자로 나와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요 사이에 있는 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집어넣어 주세요. 요 사이에 뭐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수가 있겠죠? 요 수를 예를 들어서 하자. 절대값 하면 부호 떨어져 나가는 거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된다. 자, 요게 A면 A분의 1은 A의 역수죠. A의 역수. 그래서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요. 자, A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괄호치고 제곱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은 여기 부호 바꿔서 쓴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뭐 구하는 거지? 우리 구하는 거는 가장 큰 수 구하는 거지. 2분의 1, 2가 제일 크네, 이죠? 그래서 2가 제일 크다. 3번이 제일 크다. 알겠죠? 그냥 분수면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수를 예를 들어서 해주면 돼. A분의 1 하면 역수라서, 음수니까 더 작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어서 제일 큰 수가 됐단 말이야. 알죠? 조심하세요. 11번. 계산 법칙 찾는 거군요. 계산 법칙. 자, 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중괄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요렇게 할 거지? 그런데 요 계산하는 덧셈의 계산 순서를 바꿨죠? 요렇게 바꿔 쓰는 거, 교환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중괄호를 묶었군요. 덧셈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데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덧셈을 결합시키는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싶다. 그래서 덧셈의 결합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지? 그렇지. 얘 다 하면 얘랑 곱하고 그 곱한 거랑 또 얘랑 곱하는 건데 순서대로 하면 다 곱셈이니까. 그죠? 얘도 어떻게 됐어?
이 중괄호로 묶어서 뒤에 거 두 개 먼저 곱하겠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 먼저 결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먼저 결합시켜서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게 곱셈의 결합 법칙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됐어? 계산해서 내려왔고, 계산해서 내려왔고, 무슨 법칙한 건 아니죠.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뭐 한 거지? 그렇지. 12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거 무슨 법칙이다? 그렇지. 분배 법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3번만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계산 법칙은 다 사용한 거다. 결합시키는 순서 바뀌는 거. 교환 법칙은 통째로 두 개를 이제 바꿔 쓰는 거죠.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 위치를 교환하는 거죠. 결합 법칙은 결합시키는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분배 법칙은 말 그대로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12번 역수. 역수 많이 하는데 잘하기도 잘하는데 역수 뜻도 잘 기억해 두세요. 역수의 원래 정의는 곱해서 1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한다. 역수할 때는 다 분수로 고쳐서 하죠. 마이너스 10분의 15니까 약분해서 2분의 3. 알겠죠? 역수해주면 뭐가 된다? 그렇지. 역수해주면 부호는 안 바뀌어. 곱해서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를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역수. 알겠죠? 어떤 수 A의 역수했더니 A의 역수는 뭐지? 그렇지. A분의 1이죠. 곱했더니 요 두 개를 곱했더니 6분의 1이다. 이거군요. 이죠? 이해가죠? 잘 읽어주세요. 요 역수하고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요 역수하고 A의 역수하고 곱했더니 6분의 1이 됐다. 요 문제란 말이야. A만 구해주면 돼. 알겠죠? A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A분의 1은 6분의 1 곱해서 된 거니까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된다. 나눗셈은 다시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역수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얼마지? 음수되고요. 이죠? 음수되고. 약분하면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군요. 그래서 A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A의 값은 역수해주면 되겠죠? 역수해서 A 되고 역수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거죠.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13번으로 넘어갈까요? 13번. 부호 결정하는 거죠. 부호 결정해요. 자, A 곱하기 B가 곱하기 먼저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A 곱하기 B가 양수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둘 다 같은 부호죠. A랑 B랑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눠서 음수다. 나눠서 음수면 어떻게 돼? 부호가 곱셈하고 똑같죠.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나눗셈 하면 음수가 된 거죠. 그래서 A가 양수면 C가 음수가 되고요. A가 음수면 C는 양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 A랑 B랑 더해서 음수래. A랑 B랑 더해서 음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A랑 B랑 더해서 음수려면 둘 다 양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랑 B랑 둘 다 음수가 돼야 되고요. A가 음수니까 C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음수이죠? 그 다음에 B도 음수, B도 음수. 이죠? A도 음수, B도 음수. C는 양수. 4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서술형 나오고 주관식 나오면 A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감점하거나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알겠죠? 양수음 쓸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꼭 이렇게 부등호를 써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A는 양수 이렇게 차라리 한글로 쓰세요. 알겠죠? A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감점하거나 틀렸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글로 아예 A는 음수 뭐 이렇게 쓰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단답형 나오거나 서술형 나올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양수 음수를 써주세요. 14번이에요.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 곱셈은 어떻게 된다?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다 아시죠? 그래서 A의 4제곱.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 그죠? 요거를 지수, 미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곱셈 나눗셈 생략하는 거지 덧셈은 생략 못해요. 덧셈 생략 못하고 나누기 먼저 하는 거죠. 나누기 하는 거예요. A 나누기 B 하면 B분의 A 되는 거죠. A 곱하기 B분의 1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2분의 B 되고 A랑 더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얘는 그렇지. 나누기 먼저 하는 거죠. 나누기 먼저 해요. 나누기 먼저 해서 A분의 3. 그리고 B 곱하면 B는 분자에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3B. 이렇게 돼야 된다. 얘는 한 덩어리예요. 괄호쳐 있으니까 하나다. 하나다 생각해 주시고, 그죠? 하나다 생각해 주시고,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나누기 해서 A분의 A 더하기 B 되는 거고요. 곱하기로 고쳐서 B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A, B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다. 아, 맞게 했군요. 잘했네. 4번이 답이에요. 얘도 어떻게 빼기 안 돼. 나누기 먼저 하는 거예요. 나누기 먼저 해서 2분의 1 곱하기 B 하니까 얘죠. 2분의 B 되고요. A는 그대로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A-2분의 B 이렇게 써줘야 된다. 알겠죠? 여기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괄호치고 있을 때만 얘를 통째로 한 덩어리 하나처럼 생각을 해서 통째로 분자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15번 문자를 사용해서 나무꾼, 거스름돈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사용한 거 빼면 되는 거죠. A 빼기 2. 잘했네. 시간은 거속시 알죠? 거리, 속력, 시간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 3분의 거리다. 그죠? 2번도 잘했군요. 밑변이 A, 높이가 H.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 알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곱하기 2분의 1이죠. 나누기 2면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 얘는 꼭 기억해 두라 그랬어요. 방정식 활용 문제 할 때도 아주 많이 나올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XY는 아까 한 것처럼 X 곱하기 Y라서 안 돼요. 10의 자리 X, 1의 자리 Y면 65 하는 것처럼 65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X10 그리고 Y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X10 10x 더하기 y 이렇게 써줘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거스름돈 받는 거죠. 내가 돈 낸 거에서 물건 값을 빼면 되는 거죠. 500원짜리 A권 이렇게 이거는 잘했어요. 4번 특히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활용 문제 할 때 방정식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16번이죠. 시계값 구하는 거죠. 대입해서 계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대입하는 건데 어떻게 돼? 음수는 특히 괄호치고 대입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음수 2번 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x를 먼저 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2에 제곱하니까 4다. 2번은 맞는 거다. 알겠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이 아까 x제곱이 4였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이거
거듭제곱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4하고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고요. 앞에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도 플러스 4가 된다. x분의 1 역수죠. x분의 1 역수 얼마다? 그렇지. 역수예요. x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음수 두 번 곱해서 플러스 되고 2분의 1 두 번 곱하면 4분의 1 되고 4번도 답이군요. 그죠?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제곱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수니까 플러스 되고요. 제곱해서 4분의 1. 얘도 부호가 틀린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하고 4번이다. 17번 볼까요? 17번. 옳은 거 찾으래. 차수. 다항식의 차수는 뭐다? 그렇지.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여기서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2차식. 차수는 뭐다? 문자에 곱해진 개수다. x 2개 곱해서 얘가 2차, x 하나 곱해서 1차. 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숫자만 곱한 거는 상수항. 상수항은 차수로 치면 0차.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2 더하기 1 뭐 이러는 거 아니고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2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항은 뭐다? 조금 아까 얘기했지. 숫자로만 된 항이 상수항이다. 알겠죠? 숫자로만 된 항. 그래서 상수항은 7이다. x의 개수는 뭐다?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다. 알겠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숫자. 부호까지 꼭 따라가야 된다. 알겠죠?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항이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이죠. 단항식이에요. 항이 하나. 항은 얘는 두 개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항이 두 개라서 단항식이 아니다. 이런 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그러죠. 항이 여러 개 있으면. 얘는 뭐야? 그렇지. 항이 두 개인데 얘가 x 하나, 문자 하나 곱했으니까 1차고, 이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자가 없으니까 상수항이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1차식이다. 알겠죠? 5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죠.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8번 동류항 계산하는 거죠.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합하면 모두 같다. 이런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 먼저 합해 볼까요? 얘랑 합해 보자. 자, x는 x끼리 그걸 동류항이라 그러죠. 동류항 합해요. 2x, 5x, 8x 더하면 10x, 5x, 15x가 되겠군요. 그래서 다 더했더니 15x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더해요. 상수항 1하고 없고 마이너스 1하고 0이네. 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5x다. 알겠죠? 다 더해서 15x가 나와야 돼요. 15x. 자, 그러면 봅시다. 15x. 일단 우리가 구한 거 다 구해야 되는구나. 아주 귀찮군요. 어떻게 할 수 없지. 해보시죠. 자, 요쪽 A부터 순서대로 구하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6x야. 이죠? 15x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렇지. 9x가 필요하겠다. 이죠? 그래서 A는 9x가 필요하다. 9x. 그 다음에 얼마가 필요하지? 상수 보니까 1하고 2하고 3이네. 0 돼야 되잖아. 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A는 9x 마이너스 3이다. A는 맞게 잘 했군요. 자, 그 다음 B 해보자. B는 안 되겠군요. 아직 B는 C 먼저 구하자. C 먼저 구하자. 자, C 먼저 구할 거야. 요렇게 더해보자. 4x, 8x, 12x죠? 12x. 15x 되려면 3x가 더 필요하겠다. 알죠? 그래서 C는 3x가 필요하고. 알죠? 그러면 15x 될 거 아니야?
알겠죠? 4x, 3x, 8x 해서 15x 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상수 보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1이죠, 그러면. 상수는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3x 마이너스 1이다. C도 맞았네. 잘했네. 자, 그 다음 C까지 했으니까, 요번에는 B를 해보자. B 여기 할 거야. B. 자, 5x, 3x, 8x니까 15x 되려면 7x가 필요하겠네. 그죠? 그래서 B는 7x가 필요해. 7x. 그 다음에 상수 볼까? 상수는 마이너스 1하고 없네? 그죠? 0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B는 7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네. 2번이 답이네. 2번이 틀렸다. D하고 E는 하지 말까? 하자. 2형 나왔는데. 그죠? 자, D하고 E도 맞나? 확인만 해보자. 두 개 더하면 이죠 9x, 15x 돼야 되니까 6x 필요하죠. D가 6x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상수는 1하고 1이니까 2죠.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돼. D는 맞았네. 이죠? D는 맞았다. 이렇게. 자, 2는 이렇게 더해서 15x 되면 되겠죠? 그래서 9x, 5x. 그러면 얼마야? 14x네. 15x니까 x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x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3 여기는 없고 여기 해서 0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3. 2도 맞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죠? 2번이 틀렸군요. 자, 그 다음 19번. 19번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19번. 세 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12, 최소 공배수 수는 360이래. 자, 해볼까?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하는 거니까 뭐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 72 네모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가 11에 12. 그럼 여기는 2 되고요. 있죠? 얘는 6 되나요? 있죠? 6 되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A라고 쓰자. 알겠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해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두 개만 돼도 또 하는 거죠. 두 개만 돼도 또 하는 거예요. 자, 2로 해서 1이고 3인데 A는 안 돼야 돼. 되면 안 돼. 알겠죠? 되면은 아까 어떻게 했어? 되면은 2로 되면 2로 얼마가 됐을 거냐?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24가 돼야 된단 말이야. 12가 아니라, 이죠? 그래서 A는 2로 나눠주면 안 돼. 2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 그냥 A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A가 더 나눠지면 즉 뭐 3으로 또 나눠진다 그러면 3으로 또 나눠지면 그죠? 3으로 또 나눠지면 1 또 3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해 가시죠? 두 가지 경우로 이게 두 개가 3으로 나눠지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써줘야 된다. 알겠죠? 자, 일단은 나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먼저 구해볼까? 나눠지지 않으면,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하는 거니까, 이죠? 이렇게 다 곱해서 36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24에다가 3 곱하면 72가 되겠죠? 거기다 A 곱해서 360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72 곱하기 A가 360이 돼야 되고,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 그렇지. 72로 나누면 5가 되겠죠? 5. 자, 얘가 오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6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아까처럼 A가 3으로 나눠진다고 치면 3하고 1하고 얘가 3으로 또 나눠진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 공배수는 이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다 곱해서 36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12, 2, 3, 6이니까 72에다가 B를 곱해서
3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얼마야? 똑같이, 이죠? 똑같아. 72에다 B 곱해서 360이니까 B가 5가 되는 거예요. B가 5면 얘는 얼마가 돼? 그렇지. 1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5하고 12 곱하면 네모에 들어가는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작은 수 구하는 거니까 60이 작은 수야. 10이랑 15랑 곱하면 60보다 훨씬 커질 거 아니야. 알죠? 그래서 6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여기서 더 나눠주면 숫자가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더 나눠서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A가 5라서 네모는 6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20번, 주관식이군요. 20번. 세 장을 뽑아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하는 거야.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가장 큰 수 먼저 구해보자. 곱하는 거죠. 곱해서 가장 큰 수면 일단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되려면 음수 하나만 곱하면 음수 되니까 안 되겠지. 음수 두 개는 무조건 곱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음수 두 개는 무조건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곱해야 되겠지? 큰 수는 5분의 4가 더 큰가요? 그죠? 더 큰 수 곱할수록 큰 수가 나오니까 요게 가장 큰 값이다. 음수 곱해서 플러스 되고요. 플러스 되고 5 약분하면 1 되고요. 2 약분하면 2 되고 그래서 14가 되겠다. 가장 작은 수는 음수를 하나만 껴서 곱해줘야 되겠죠? 음수가 나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음수 하나랑 양수 두 개 곱하면 돼. 그래서 양수 두 개, 7분의 3하고 5분의 4하고. 음수도 그렇지. 절대값이 큰 수를 곱해야지 더 작아지는 거죠. 음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더 크죠? 절대값이 더 큰 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 3.5고 얘는 5니까 절대값이 큰 수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되겠다. 얘도 약분하면 5 약분되고, 이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더 약분되는 것도 없네, 이죠? 그래서 7분의 12가 우리가 찾는 가장 작은 수. 알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21번 정가가 A1인 빵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한 개 샀어. 그 다음에 정가가 700원인 우유를 2개 샀어. 지불해야 되는 총 금액 구하는 거죠. 지불해야 되는 총 금액. 내가 얼마 내면 되냐 이런 거죠. 내가 물건값. 자, 정가는 A1인데 10% 깎아준대. 10% 깎아주니까 내가 얼마큼 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90%만 내면 되는 거야. 계산해서 빼지 말고 그냥 A1의 90%만 내면 돼.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지. A1의 90%는 어떻게 했어? 그렇지. 100분의 90 곱하기 A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 2개 샀는데 700원짜리 우유 2개 샀으니까 1,400원 내면 되겠지? 요거 합쳐서 내면 된다. 요게 답이죠. 약분까지 해서 써주시고요. 10분의 9A 더하기 1400. 요게 우리가 내가 내야 될 금액이다. 지불해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간단하네, 이죠? 22번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뭐지? 그렇지.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하는 게 분배법칙이죠. 두 번 이렇게 분배해서 곱하는 거야. 그런데 얘 어떻게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것도 분배법칙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고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곱해진 수를 찾아야 돼. 똑같이 곱해진 수. 요 마이너스 7을 A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A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지. 여기 곱해진 수 B, C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는 B, 얘는 C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고칠 수 있겠지? 그래서 A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써.
A 자리에 마이너스 7 들어가고요. B 자리에는 1.25 들어가고요. 1.25. C 자리에는 마이너스 4.25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배법칙 거꾸로 하는 거 좀 어렵죠?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분배법칙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이 계산 먼저 한다는 거죠. 계산해서 마이너스 3 곱해주면 얼마? 2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음수 곱하니까 플러스 된 거죠. 플러스 21. 됐죠?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23번 동류원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하면 되죠. 통분해요. 얼마? 6으로 통분해. 그러면 분모에 3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 곱해주고요. 2x-6 분모에 2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요렇게 써주는데 반드시 분자에 있는 건 괄호치고 귀찮아도 괄호치고 한번 써주시고요. 요 앞에 마이너스 빼먹지 마시고요. 알겠죠? 반드시 괄호치고 한번 써주세요. 3 곱했다 해서 6x-18 이렇게 분배법칙 해서 아예 곱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괄호치고 한번 써주세요. 그래야지 부호랑 안 틀리고 실수 안 하는 방법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6분의 이제 괄호 풀어요. 6x-18 부호 조심하세요. 플러스 6x 되고요. 마이너스 6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죠? 6분의 12x 18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24. 하트 쓰는 거 알죠? 이렇게 하트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야? 요게 6분의 12x니까 약분해서 2x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죠. 부호 조심하고요. 마이너스 6, 4, 24, 4가 되는 거다. 됐죠? x의 개수는 뭐라 그랬지? 문자 앞에 곱해진 수, x의 개수 2다. 그죠? 상수항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부호 꼭 따라다녀. 부호는 꼭 따라다녀. 알겠죠? 그래서 x의 개수는 2.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두 개를 합하래. 두 개 합하면 얼마야? 그렇지. 합하면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최종 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천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계산 틀리지 않게 항상 신경 써서 해주세요. 2학년과도 똑같은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분배법칙 잘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